안녕하세요. 한국에서 15년째 생활하고 있는 몽골에서 온 버트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를 우선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2013년도에 서울시 정책과에서 서울시 외국인 담당과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서울시에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울시도 대학교 있다니 정말 놀라웠고, 왜냐하면 몽골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재밌었고, 저 같은 경우는 입학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등록금도 저렴한 것도 알게 되었고, 등록금 저렴한 거 그 외로도 되게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있었고, 교수님들이 서울시에서 다양한 정책라든지 다양한 업무를 보직으로 맡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서울시가 주는 혜택이 이 학교에는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접 참여한 적도 많았어요. 우선은 저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학교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계속 무조건 이 학교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시립대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 중 하나가 제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유학생회에 들어가서 직접 참여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학부를 졸업하고 17년인가? 그때쯤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정말로 오랜 공백 기간 동안 대학교 생활을 안 해본 거잖아요. 학부 때는 엄청 뭔가 하고 싶었었는데 언어적인 장벽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좀 학부 때는 다른 학부생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것을 대학원 생활하면서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당시 대학원 우리 대학교 국제교류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 협회에서는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저 혼자 석사 과정생이었고 대부분 이제 학부생들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활동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되게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학부생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 편일 거잖아요. 그러면서 긴장도 있었는데 의외로 잘 따라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 차이를 거의 이제 체감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도 많았어요. 우선은 유학생협회 같은 경우는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들 되게 많아요. 무대에 직접 서서 마이크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학교에서 중요한 행사들에서 앞장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커리어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유학생회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학교 학부 생활 때 못했던 것을 실컷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히려 즐거웠고, 즐겼고, 정말 재밌었어요. 만약에 유학생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면, 유학생 협회라든지 다양한 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추천해요. 나중에 남을 거는 경험뿐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부생을 한국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선배들 같은 경우는 세무사 준비라든지 아니면 고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당시 2009년도에 저 공부학번이거든요, 학부.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일찍이 알게 되었고, 저희 선배들 중에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친구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들이 대부분 세무사 되거나 아니면 은행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진로 목표?
그리고 취업 목표였던 언니 오빠들 선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선배들하고 어울리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취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자소서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전 학부 때는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 다양한 학교 교내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갔었고 참여도 했었고, 저는 비록 혼자 유학생 신분이었어요. 그때는. 하지만 저도 대기업이라든지 한국에서 큰 기관에서 일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소개서를 거의 100장 이상, 200장에서 써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알아봐주는 대기업에서 인턴을 2번 정도 했던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유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잘 할 수 있을 거고, 한국어를 잘하면서 학점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많이 써보는 그런 경험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공부학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비교하자면,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취업 자리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한다 한들 한국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즉 제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오랜 전부터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몽골어를 잘 할 거니까 몽골어라고 맨날 이제 타이핑하면서 검색어로 타이핑을 해서 취업 자리 구직 구함을 계속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봤었죠, 당연히. 엄청 많이 봤었었는데, 뭐가 제일 도움이 됐었냐면요. 모의 면접이라든지, 교내에서 이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취업 면접 캠핑이라든지, 모의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 외국인이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해봤자라는 뭔가 이제 부끄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건지, 잘 안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거를 100%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저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취업 활동에 나섰었어요. 왜냐면 인턴을 제가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취업을 위해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참여를 했는데, 저만 외국인이었었어요. 당시에도. 근데 지금 제가 우리 후배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15년 전, 14년 전, 그런 외국인 유학생 채용 공고가 얼마나 많아졌을까라고 이제 찾아보니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땡땡땡 기업, 예를 들면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롯데 기업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아니면 삼성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 공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래서 공채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구직 활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이 많이 열려 있고, 아무래도 대한민국 저출산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 여러분이 저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전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가장 어려웠던 것이 티오가 많이 없었는데, 그때 없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정말 많아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전달드리고 싶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은 그냥 무조건 따셔야 돼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서울시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기업체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속한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외국인 팀에 들어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매우 좋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곳에서 제가 일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동료들 한국인들하고는 특별하게 뭐 호흡을 맞춰서 일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없었지만 제 주변에는 순수 한국인들하고 일하는 친구들 매우 많거든요. 그 친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신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었고, 이제 술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돼지고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슬람교라든지 종교적인 제약이 없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뭐 회사 생활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술을 예전에 비해서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 주어진 일을 잘 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문화라든지 조직 문화를 누구보다 잘 따라야겠죠. 우선은 제 이력서를 보게 되시면 모든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것을 경험했냐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어디 나라든 상관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내 나라가 아니고 나의 본고가 아니고 내가 이 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토종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업 전문성은 둘째치고 다양한 업무라든지 다양한 일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을 채용하는 곳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형 업무들 되게 많아요. 그 프로젝트가 중단이 될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고 또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세계시민교육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사회교육도 하고 또는 제가 코이카에서 일을 또 해봤고요. 몽골 사회 전문가로 일을 해봤고 또는 제가 뭐 은행에서도 은행원도 해봤고 톰버니에서도 해봤고 지금 현재는 법률사무소에서 지금 외국인 사건 전담하고 있는 사람으로 활동 중에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외국인이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어 하나 믿고 생활하기에는 너무 역량이 부족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프라다임 타고 그 기간에 맞춰서 나를 발전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대한민국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거 같아요. 자격증. 자격증 중시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어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학점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든 국가 자격증이든 뭐든 간에 계속해서 따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서 캐치를 하면서 그것에 맞게 자격증 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 한국어 잘한다? 모국어 잘한다? 이 두 개 가지고는 진짜 어렵거든요. 네, 여러분 영상 좀 뭐라 해야 되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았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이 학점 관리 열심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찾아서 그것에 맞게 성장하고 그것에 맞게 진로 계획을 짜고 꼭 이 나라에서 성공하길 바래요. 화이팅!